내부 상황은요? 독성 물질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드론은 못 들어갑니까? 배관 사이가 너무 좁습니다. 내부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걸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행체입니다. 비행체요? 이렇게 작은 게? 네. 모터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터리는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날린다는 겁니까? 바람만 있으면 됩니다. 환기구 쪽 상승길이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열죠. 잠깐, 저걸 그냥 뿌리는 겁니까? 네. 바람이 안쪽까지 데려갈 겁니다. 신호 들어옵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신호 들어왔습니다. 위치 겹쳐보세요. 잠깐만요.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이 배관 뒤쪽입니다. 누출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작은 것들이 이걸 찾아냈다고요? 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씨앗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신 장면은 이 기술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낸 실제 연구의 시작은 놀랍게도 최첨단 전투기도 거대한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길가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던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이야기는 대구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설명을 위해 이 연구실의 한 연구원을 박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는 연구실로 걸어가다가 바람에 떨어지는 씨앗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천천히 내려왔고 작은 바람에도 다시 방향을 바꾸며 꽤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박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터도 없고 엔진도 없는 저 작은 씨앗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공중에 머무는 걸까? 연구실로 돌아간 그는 씨앗이 바람을 타는 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 씨앗도 살펴보고 단풍나무처럼 회전하며 떨어지는 씨앗도 찾아봤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멀리 퍼져나가는 식물의 씨앗들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는 민들레 씨앗이 공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천천히 떨어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늘 주변에서 보던 흔한 씨앗이었지만 그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자연은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비행체를 만들 때는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더 강한 모터를 만들고 더 큰 배터리를 달고 더 정교한 프로펠러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여기서 반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달지 않아도 날 수 있다면 어떨까? 연구팀은 아주 작고 얇은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물체를 정말 비행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모터도 없고 배터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작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얇고 평평하게 만든 2차원 구조물은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어지거나 뒤집히거나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이 반복됐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크기를 조절하고 다시 떨어뜨려 봤습니다. 결과는 계속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팀은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씨앗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연의 씨앗은 단순한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휘어져 있었고 비틀려 있었고 공기를 받는 면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평면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 구조를 3차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활용된 것이 반도체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감광액을 바르고 빛을 이용해 아주 작은 패턴을 만든 뒤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바람개비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웨이퍼 위에는 아주 작은 2차원 패턴들이 촘촘히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 평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평평한 구조를 입체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패턴이 붙어있는 기판에 기계적인 변형을 주자 평평했던 부분들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3차원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조립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리고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2차원이 스스로 입체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제 낙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2차원 구조를 떨어뜨렸습니다. 빠르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차원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조물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훨씬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본 디자인인데 평면을 입체로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연구팀 설명에 따르면 3차원 구조는 2차원일 때보다 낙하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구조는 눈이 내리는 속도보다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엔진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배터리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꾼 것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체를 더 작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다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내려갔습니다. 연구팀이 제작한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구조는 약 20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체라고 하면 드론이나 항공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비행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른 크기의 세계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구조물이 공기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작게 만들어서 오래 떠있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바람에 떠다니기만 한다면 흥미로운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행체에 센서를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회로 자체가 비행체가 되도록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3차원 구조 안에 작은 전자 소자를 넣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빛을 감지하는 센서도 넣을 수 있고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을 확인하는 장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구조물이 단순히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는 센서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제로 작은 전자회로를 3차원 비행체에 결합해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측정값이 달라지는지도 시험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숲이나 화학물질이 유출된 시설, 오염 물질이 퍼져 있는 지역처럼 먼저 내부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드론이나 별도의 측정 장비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초소형 비행 센서라면 여러 위치로 흩어져 갔기, 다른 지점의 정보를 모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비행체는 어떻게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동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는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그곳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은 비행체를 넓은 공간에 흩어보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작은 물체를 나중에 어떻게 다시 회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염을 측정하겠다고 센서를 뿌렸는데 사용이 끝난 센서 자체가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또 한 번 발상을 바꿨습니다. 회수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에 녹을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 초소형 비행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에서는 물속에 넣은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녹아 사라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센서가 필요한 시간 동안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이 끝난 뒤에는 자연 속에서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만 고민했던 연구가 이제는 임무를 마친 뒤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까지 고민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조물이 바람에 떠다니는 흥미로운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구조,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꾸는 제작 방식,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태, 전자회로와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사용이 끝난 뒤 자연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소재까지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기술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의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자연의 씨앗을 바라보며 시작한 질문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화학 공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작은 비행체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무너진 구조물 사이와 좁은 틈을 지나며 각기 다른 위치의 정보를 모읍니다. 밖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 내부 상황을 조금씩 파악합니다. 처음 보여드린 장면은 아직 실제 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가능하게 만들 기술의 기본 원리는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모터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날개도 없었습니다. 연구진이 처음 바라본 것은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공정과 전자회로, 센서 기술을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이 언제나 거대한 연구시설이나 복잡한 장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 아주 평범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봤지만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던 것. 바람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던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친 현상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서고 왜 그런지를 묻는 것. 어쩌면 새로운 기술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구진은 그 작은 질문을 실제로 하늘을 떠다니는 기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